거창의 소식을 전하는 거창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요 현장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거창군청 앞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거창군민 자유발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군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언론 탄압과 검찰권 남용, 야당 탄압과 국회 무시, 그리고 헌재의 판결마저 거부하는 현 정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참석자들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군민들의 열기를 더해준 가수 조경주 씨의 노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거창 여성농민회, 민주당 신미정 의원, 사람 사는 세상 거창지부, 거창농민회, 전교조 거창지회, 거창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들이 잇따라 마이크를 잡고 시국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발언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일 발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 지금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는 갈라진 이 세상에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저가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헌재는 선고기일 즉각 발표하라.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거창군 여성농민회 전 회장이시고 현재는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자주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정숙 위원장님 모시고 서울 시민들과 함께 투쟁한 시골 사람들의 상경투쟁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등만으로 사실 저희는 3월 14일은 이제 선고가 나서 윤석열 8대 0으로 탄핵될 줄 굳건히 믿고 있었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실망을 안고 3월 14일 날 선고가 나지 않았고 탄핵을 시키지 않아서 저희 농민들이 농민의 상징 트랙터를 끌고 여성 농민의 상징인 호미를 들고 남태령으로 올라갔습니다. 25일 날 올라가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그 1박 2일 하는 동안에 사실 상세한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보고 형식의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1일 날 제가 사실 서울 남태령에 가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델타 투쟁을 한다 그러길래 우리 윤동영 우리 처장님이 운전을 좀 부탁하셔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냥 수월하게 한 트랙터 한 80대 정도가 서울 남태령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에서 저희들이 반기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예, 경찰이 아니던데요. 예, 거구 유튜버들이 지나치고
저희들이 촬영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너희들 진짜 농사꾼 맞냐? 농사꾼 아니지? 가짜 농사꾼이지? 어디서 돈 받고 왔냐? 이런 식의 막말을 하면서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아무 대꾸 타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대회장으로 집결을 하게 되었고요. 대회장에서 집결해서 저희들이 진짜 거기에 모인 분들 모두가 하는 말이 거구 유튜브들한테 요걸 얻어먹지 않고 그 장소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빨갱이란 말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욕설에 저도 알지도 못한 욕설에 뭐라 구시렁 되면서 진짜 벌떼들이 저희들한테 공격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 뭐였을까요? 윤석열을 지금 즉각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곳에서 사실은 우리 농민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연대의 힘으로 오세훈이 트랙터는 서울 진입 절대 하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 말을 듣고 굳건하게 저희들이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에워싸며 차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었죠. 그 갇혀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까지 계속 끊임없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저희들이 밤을 6시, 7시경 어둑어둑해지니까 저희들은 오늘도 남태령에서 밤을 꼬박 새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내려오기를 대다수가 포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젊은 여성들이 그곳에 연대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내심 걱정했습니다. 이 긴 밤을 어떻게 지새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박민주 우리 촛불행동의 사회자 아시죠? 예, 그 사회자가 도착을 해서 2시간씩 로테이션으로 촛불행동에 그 실무자들이 오셔가지고 사의를 봐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한 10시, 8시경이 되니까 좀 많이 어둑어둑해지고 광화문에서 촛불 행동을 하고 남태령으로 저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직장에 퇴근한 사람들이 남태령으로 모여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저희들이 그 날밤을 세울 수 있었는데 12시가 돼도 1시가 돼도 새벽 1시가 돼도 새벽 2시가 돼도 발언자들의 발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성소수자들도 많았고 직장인들도 많았고 아주 다양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을 요번에 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양각색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오직 다 하나의 마음으로 다 모였습니다. 오직 윤석열 파면하라. 그리고 생각나는 발언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곳 젊은 분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쌀밥 먹지 마라. 농민들이 애쓰게 키워놓은 쌀밥 먹지 마라. 지금부터는 수입쌀만 먹어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또 한 아주 이쁘게 생긴 젊은 여성분 한 명 나오셨는데 퇴근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쁘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2겹, 3겹 코트를 걸쳐 입고 발언을 해주셨는데 아주 다소곳하게 경찰에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경찰, 너희들은 지금 당장 퇴근해라. 지금 당장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노조를 만들어라. 예,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이쁜 목소리로 경찰들에게 노조를 만들라는 이런 말들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주 남성분인데 20대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개성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정말 엄치? 박치? 예, 근데 그분이 우리 대중민중가요를 3곡이나 불러요. 임을 위한 행진곡부터 3곡을 부르는데 같이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용기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극장에서는 발언 한번 해주세요 해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사실 마이크 닫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세 곡을 우리가 진짜 따라 부를 수 없는 음으로 노래를 하시는데 정말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애를 써가지고 주변에서 앵콜 외쳤어요. 그러니까 진이 빠져서 앵콜을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내려가신 분도 기억이 나고, 또 한 분은 자기 우리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온다길래 또 아마 서울 오세훈이가 트랙터는 진입이 안 된다는 그런 보도를 듣고, 그런 보도를 듣고 뭐 참석하시는 분들 아주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이게 난방버스가 혹시 열대 온 거 모르시죠? 예, 난방버스가 열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잠깐 3시 넘어가가지고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게 왔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한 5시쯤에 트랙터 한 대가 광화문 쪽에 도착을 했다는 보도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 농민들 12명이 그 트랙터를 지키려고 부리부리하게 광화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갔는데 벌써 소식을 알고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 저희들이 트랙터 그거 하나 뭐시라고, 도로 하나만 내주면 그냥 조용히 트랙터 대행진하고 저희들 구호 외치고 조용히 내려왔을 텐데 트랙터 하나를 지키겠다고 경찰들은 트랙터를 빼앗을 거라고 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재산인 트랙터를 그냥 놔두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트랙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아스팔트에서 드론 눕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면서 반나절 또 보내고 저는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녁 10개의 트랙터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참담하기도 하고 또 눈물 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선고가 나지 않아서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비상 지침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곳에 우리 모두 다시 서울로 가가지고 윤석열 파면하는 날까지 아마 서울에서 1박 2일이 아닌 2박 3일, 3박 4일이 일주일 동안 내내 윤석열 파면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투쟁의 연대의 힘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호 한번 해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적각 파면하라! 더불어민주당 심리정 부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창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거창군의회 심미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드리기에는 산불과 탄핵 결정 지연으로 온 나라와 국민들 가슴이 새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산불로 희생되신 구인들의 명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선고를 자꾸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파면은 되겠지만 기다리는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격은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이 추락됐고 서민들과 중산층의 경제 또한 악화일로에 처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산불 진화에 애쓰기는커녕 예산이 삭감돼 기억 못하고 있다는 능력도 양심도 없는 말만 해대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려면 조속한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턱걸이로 당선된 윤석열의 무도한 악행들을 생각하면 끔찍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괘씸한 것은 편가르기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고 부수고 갈라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식 민주주의입니까? 법치주의를 완벽하게 훼손해 놓고는 국민 저항권 운운하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보수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내란으로 박살내버린 윤석열은 평생 보수 농객으로 활동한 정규재, 조갑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버려졌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때문에 보수 진영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고들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서 다시 감옥으로 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대립으로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문화, 하물며 음식까지도 전 세계에서 대세가 된 이때에 물이 들어와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하는 이 즈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로 도약할 조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파면은 시급합니다. 윤석열 파면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또다시 윤석열 때문에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호 삼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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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목요일 산전장을 책임지고 있으며 거창의 민주 시민을 아우르는 단체 사람 사는 세상 거창 유재군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좀 작고 간도 작고 부끄럼도 많고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도 손에 좀 잘 안 잡히고 끄떡하면 컴퓨터를 켜서 속보가 떴는지 매일 체크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하마 될라나. 근데 이제 유튜브를 따라서 계속 보다 보면 요즘에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알고리즘 뜨는 대로 보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중에서 김복형 재판관님의 인사청문회가 요즘에 뜨더라고요. 그래 우연히 보게 됐는데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김복형 재판관을 향해서 1919년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절이냐 1948년도 이승만 정권의 정부 수립일이 건국절이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우리 헌법전문에 분명히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승계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이 왜 그거를 답변을 못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양심을 회피하는 것들이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고 우리 야만성을 폭력성과 야만성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윤석열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간이 잠재되어 있던 그 잔인함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하루빨리 이 야만성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민주시민의식을 장착했던 우리들밖에 없다. 민주시민들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기는 한데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전우용 교수님이 한 말 중에 민자라는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민자라는 한자는 눈목자를 변형한 것이다. 왜 눈목자를 변형했느냐? 옛날에 권력층들이 노예를 잡아서 길들을 들이면서 소수의 권력층이 다수의 노예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한쪽 눈을 없애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목자를 변형을 했던 그게
백성민자라는 그 민자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민자가 권력의 다스림을 받았던 그 민중이 나서서 내가 통치를 하겠다라고 나선 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그 귀족층이나 왕족 세력들이 도대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도 불과 1919년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자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세운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민주주의를 다시 되돌리려는 이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그 폭력성과 야만성이다. 그 저쪽 세력과 우리가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다. 우리는 서로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래서 마누라하고도 싸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르지만 상대를 폭력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따로 살면 됩니다. 투표를 하면 되고. 근데 왜 상대를 폭력을 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총칼을 들이대고 군대를 동원해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 폭력의 판도라 사관자를 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네, 독재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탄압을 받는 1순위 조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조직의 이름이 수거 대상 명단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똑똑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자라는 것이 나쁜 놈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일선에 계신 정교조 거창지회 심규란 지회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교조 거창지회에 올해 지회장을 맡고 있는 고재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심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근무하는 학교에 있을 때 중3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갔는데 이 친구들이 졸업여행을 갔을 때 그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저희 학교 중3 학생들이 2박 3일의 졸업 일정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두 번째 날 새벽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그때 이제 마침 숙소가 국회 이사당 옆에 국회 있는 곳에 숙소가 있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숙소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보고 밤새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학부모님과 학교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여기 밤에라도 내려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 일정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밤새 굉장히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좀 마음을 졸였던 그때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최종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위험한 시기에 서울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내려오는 중이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혹시나 신변에 어떤 다치거나 이럴까봐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은 이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다 모두 다 걱정이 돼서 이제 정문 앞에 나와가지고 너희들 괜찮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막 내리자마자 선생님, 제가 좀 그냥 애들 말하는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졸업여행을 갔는데 그게 말이 돼요? 하면서 군인들이 막 그렇게 한 게 말이 되냐고, 저희가 그래서 너네들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해주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생님들이 정교조 선생님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국선언문의 내용을 선생님들한테,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돌입한 지도 100일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1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았다. 우리 교사들은
새 학기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내란 일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진 않을지, 또 다른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일으키진 않을지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안고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시켜 더욱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고 있는 동안 내란 동조 세력들은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연일 위협과 폭력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른 시위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이 늦어져 4월까지 이 혼란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와 우리 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교사들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격언을 가슴에 새기며 국회 앞에서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 권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합법적인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우리 교사의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겁박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우리 교사들은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모든 내란 세력은 해체될 것이다. 윤석열 파면은 내란 종식과 교육 대개혁을 위한 시작의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2025년 3월 27일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교사 비상시국 선언 참가자 일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국 선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저희 교사들의 마음을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를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투쟁. 올해 두 번째 남태령 고개를 넘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본인 트랙터까지 가지고 다녀오셨습니다. 2박 3일 전봉준 투쟁단 일정을 마치고 오신 윤동영 시사단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집안이라서 제가 좀 끌어내리려고 갔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탄핵 투쟁에 있어서 트리플 크라운이 있습니다. 뭡니까? 1차 남태령 투쟁, 정말 12월 21일 동짓날 저녁 영하 10도가 넘는 칼바람 속에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때도 1박 2일을 전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대통령 관작 한남동입니다. 거기서 민주노총 동지들과 그때도 전농이 결의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을 구속시켰습니다. 하지만 판사와 검사가 짜고 다시 꺼내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트랙터를 끌고 윤석열을 마지막 모가지를 비틀기 위해서 이번에도 남태령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광화문 앞에 트랙터를 끌고 가서 시민들과 함께 헌재를 압박하고 헌재가 당장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경찰은 80여 대가 되는 트랙터를 다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농은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와 모든 걸 다 피해서 새벽녘에 트랙터를 광화문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 즉각 파면의 구호를 외치고 이후 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 또 헌재 앞에서
노숙을 하고 농성을 하고 파면이 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이 결국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만약에 파면이 되지 않는다면 4월 5일날 토요일날은 3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헌재를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는다는 말은 저들처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헌재를 가득 메워서 그들이 빠르게 파면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반드시 투쟁해서 윤석열이 가장 빠른 시간에 파면이 되어서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저도 빨리 논도 갈고 못자니도 준비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됩니다. 요즘 일을 많이 못해가지고 마음이 되지만 할 수 없습니다. 파면해놓고 농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핵 투쟁 현장 어디에나 달려가십니다. 허리는 아프시지만 마음은 청년. 전국농민의 총연맹 거창군 농민의 육철수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도 허리는 안 아픕니다. 적당하게 움직여만 하고요. 조금 전에 윤동영이가 전농 소속이라고 했는데 저도 전농 소속입니다. 어제 사는 육철수입니다. 지금 산불이 진화됐다고 그러죠. 돌아가신 분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많은 살림이 훼손됐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어느 나이 드신 농민이 창구에 불탄 걸 보고 또 농기계를 불탄 걸 보고 눈물을 걸친 걸 보고 저도 같은 농민으로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어떻게 회복을 해서 다시 농사를 질까 그렇게 눈물을 걸친 걸 봤습니다. 먼저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죽어서 목소리를 내가 봤습니다.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에 고재에 불량 종자 배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싸움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도 아무리 좋은 양질의 대비를 쓰더라도 감을 때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농약을 치더라도 종자가 불량하면 그 농사는 망합니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불량 종자가 이 나라를 도탄에 빠져났습니다. 윤석열뿐 아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광화문에 성조기 들고 미쳐서 날뛰는 놈들, 검찰놈들 정말 다 불량종자입니다. 이놈들을 싸그리 정리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흉년은 들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윤석열 파면을 시키고 국격이 추락한 걸 다시 끌어올린다면은 다시 풍년 농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이창원 삼봉스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내가 발소리 안 했습니다. 이 씨까지 냈습니다. 여기 자꾸 입에서 나오네. 정말 싸그리 확 씨를 뿌리고 정말 싸 죽였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사람을 죽이면 되냐 뭐 그러니까 나도 그래 참 죽이고 싶다. 정말 그런 심정이다. 그럽시다. 정말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솔로 올라오고 해서 소주로 또 그 분노를 달래고 사과밭에 전쟁을 하다가도 혹시 속보가 떠서 윤석열 선고 기일이 잡혔나 싶어서 또 휴대폰을 보고 또 좀 있다가 또 휴대폰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실망은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뜻을 같이 하는 분들, 우리 동지들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힘도 나고 또 희망도 보입니다. 우리 함께 좋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 타이, 잡두제 단기, 수거대상, 침몰, 폭파, 종이관, 영현백,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두 아실 겁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모두 다 죽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잔인무도한 자들입니다. 극악무도한 자들입니다. 김근 시인이 며칠 전 말했습니다. 괴물 윤석열을 더 이상 사람 사는 세상에 풀어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괴물 윤석열을 풀어놓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 말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피소추인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물러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 기각이 선고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끝까지 투쟁하실 수 있습니까? 선고기일 미루는 헌재를 규탄한다! 기각이면 타도다!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기각이면 혁명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나라는 국민이 책임진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